정철 다음으로 또 다른 강원 가명의 인물은 바로 인열왕후입니다. 정철이 원주에 부임한 지 14년 뒤인 1594년 원주 읍내 우소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흔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겠지만 그 아이는 훗날 조선의 왕후가 되죠. 당시 강원도의 중요한 행정도시였던 원주에서 그녀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태어난 시기는 조선 역사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1594년이면 임진왜란의 한 복판이었죠. 당시 조선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피란을 다녔고 지방의 관리들은 무너진 행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란 그녀는 조선의 왕족 능양군과 혼인합니다. 능양군은 왕위 계승 순서에서 많이 밀려난 터라 혼인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죠. 그러나 조선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그의 지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광해군이 조선 제15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광해군 정권은 영창대군의 죽음과 인목대비 폐위 등으로 서인 세력에 강한 반발을 샀죠. 때문에 1623년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반정을 일으켜 왕을 교체합니다. 이때 왕 위에는 누구시오? 경하드리옵니다. 유이신 전하. 다름 아닌 능양군이 왕으로 옹립됩니다. 조선 16대 왕 인조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인열왕후 한씨는 순식간에 조선의 국모가 됩니다. 원주에서 태어난 여인이 조선 왕실의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죠. 참 세상이 이렇게도 바뀌네. 하지만 왕비가 된다는 것은 단지 화려한 왕궁에 입성한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함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왕후는 궁의 질서를 잡고 다음 세대의 후계자를 길러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열왕후는 자신의 아들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길러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소현세자는 총명하고 어지러 조선사에서 가장 아까운 인물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인열왕후는 왕실의 후계자들을 낳고 길러낸 어머니의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소현세자는 안타깝게도 1645년 청에서 귀국한 뒤 병석에 누워 나흘 만에 급서하고 맙니다. 하지만 왕실의 계승은 계속 이어집니다. 역시 왕자로서 교육받은 복림대군이 훗날 조선 제17대 왕 효종이 되죠. 인열왕후는 조선의 미래를 길러야 했던 왕후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위태로운 나라였죠. 인조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까지 하나만 일어나도 어려운 난리들을 연이어 겪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왕후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한 품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 왕실의 중심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버티는 힘이 필요했죠. 원주에서 출발해 한양의 왕실 역사로 들어간 인열왕후는 이런 식으로 조선 왕실의 계승사와 연결됩니다.